5월 25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3,550만원. 자, 음봉을 하나 찍고 현재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가고 있죠. 비트코인이 빠지니 전반적으로 시장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가격은 242만원. 비슷한 흐름이죠. 음봉 하나 찍고 지지부진한 흐름.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라인에서. 이 매물대를 돌파하면 이게 지지가 됩니다. 거기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점선 라인.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또한 그 흐름에 있다. 점선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요. XRP는 608원 상승에 나오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현재 이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비트코인이 빠졌던 이유, 더불어 증시 또한 빠졌습니다. 그 이슈는 뭘까요? 먼저 시황과 매크로 이슈들과 함께 전반적으로 세계에 나오는 그런 지표들과 함께 같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머릿속으로 한번 쭉 한번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간밤 증시를 한번 볼까요? 다우가 0.77, 나스닥이 0.61, S&P가 0.73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이슈를 먼저 보고 가시죠. FOMC 5월 의사로 추가 금리 인상 놓고 분열한다. 적시에 부채 한도 상향 중요하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침체 지속 중이고 옐런 또다시 디폴트 경고하고 있다. 자, 연준 관리들 추가 금리 인상 놓고 엇갈린 입장. 5월 회의록이 공개가 되었는데 추가 금리 인상을 놓고 엇갈린 입장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이죠. 6월 금리 인상 향후 3주간 데이터 결과에 달려있다. 이분은 종종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서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말씀을 종종 하시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볼게요. FOMC 6월 FOMC가 며칠 남지 않았죠. 거기서 금리 인상 하는 거 아니야? 금리 인상 중단 발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또 이상한 말 나오는 거 아닐까? 또는 부채 한도 협상.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아직 해결되지가 않았어. 그 두 가지로 시장을 흔들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언급을 드렸죠. 자, 종교라는 하나 말이 나옵니다. 중국 중앙은행 텔레비전 CCTV죠. 홍콩 암호화폐 구매 허용 보도. 중국 정부 암호화폐 조용한 수용 시사한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중국이 코인 시장을 다시 오픈하겠다. 경제를 리바이벌 시키겠다. 코로나를 끝내겠다. 더불어서 경제를 다시 한번 리부팅 시키겠다. 따라오는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발표. 마지막으로 종결은 우크라이나 합의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시장 지표대로 먼저 한번 볼게요. 시장 지표를 봤을 때 달러 인덱스의 가격입니다. 103.79. 최근에 보게 되면 1개월물 흐름입니다. 1개월 동안 보게 되면 상승으로 나왔죠. 109에서 100.99에서 103.79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3개월로 봐볼게요. 3개월로 보게 되면 105에서 쭉 떨어졌다가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권에 있죠. 자, 이걸 3년치로 볼게요. 89에서 엄청나게 튀었죠. 114로 달러의 초강세. 이게 마지막 달러에 저는 불꽃으로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현재 이 박스권 구간에 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달러의 흐름은 어떻게 바뀔까요? 자, 이게 5년치의 흐름인데요. 여기 보이시죠? 저점권. 저는 이제 이 박스권, 저점과 고점의 중앙 부분에 있잖아요. 이 물량을 더 꺾여 나가는 시점이 온다. 이게 2023년도, 2023년도 지속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 물론 중간에 튀는 과정들이 나오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의 달러 약세는 뭐다? 2023년 본격적인 달러가 약세가 나와야 위험 자산의 반등이 나옵니다. 그 연장선에서 본격적인 폭등 장세, 2023년 기술적인 반등 장세가 예상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달러 환율 또한 마찬가지 흐름이에요. 자, 1개월물을 보게 되면 워낙 강세였었어요. 1개월 동안은 달러 약세에도 대비하고 워낙 강세의 폭이 컸다.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워낙 강세 폭이 더 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3개월로 봐도 원달러는 최근에 원화가 강세였습니다. 원화와 달러의 강세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파란불이라는 거는요, 원화가 강세고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는요, 원화가 약세를 의미합니다. 자,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해서 달러 인덱스와 똑같은 그림이죠. 3년의 흐름. 자, 바닥을 찍고 엄청난 원달러 환율의 상승 1445원. 원화에 미칠 듯한 약세였었습니다. 이 말은 즉 뭐죠? 달러의 강세를 의미하고요. 반대편에 있는 위험 자산,
대한민국의 원화는 금융시장에서 위험자산 취급을 받죠. 그리고 주식시장, 더불어 부동산 시장 또한, 실물경제 또한 박살이 났었죠. 최근의 흐름과 동일합니다. 자, 그럼 5년으로 볼게요. 달러 인덱스와 똑같은 그림이죠. 자, 여기 저점과 고점의 중앙에 있습니다. 원화 강세가 2023년도, 물론 실물경제 펀더멘탈을 반영하면 원화 또한 그다지 장기적으로 좋은 그림을 보일 수 없을 것 같아요. 제조업이 끝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은 고령화와 선진국과 비슷하게 갖가지 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데요. 중요한 건 어쨌든 정리를 하면 2023년도 원화의 강세가 예상됩니다. 이 그림은 반도체 가격이 폭락해 있었죠. 이거에 대한 반등과 삼성전자의 강세, 실물경제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익성 회복, 더불어서 국내 실물경제가 돌아가면서 증시 또한 돌아가겠죠. 이 모멘텀과 함께 원달러 환율이 가라앉으면서 달러 약세가 구현이 되면서 코인 시장의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매크로 이슈는 정리를 하면 중국이 리바이벌 시켰다.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봉쇄 해제가 됐고 코로나가 해제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종결은 두 가지가 남았죠. 금리 인상 중단 발표, 그리고 우크라이나 합의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뒤집어진다. 미국지 10년물이 다 튀었어요. 3.74, 4.37, 4.06. 최근에 다 빨간불이었는데요. 미 국채금리가 튀니 당연히 위험자산에 좋을 수가 없겠죠. 하루치 흐름을 볼게요. 엄청나게 튀었죠. 하루 만에. 자, 1개월치를 보게 돼도 튀었습니다. 미 국채물이 금년물이 금리가 튀었다는 건 위험자산에 좋을 수가 없습니다. 3개월치를 보게 되면 좀 내려왔죠. 1년치를 볼게요. 엄청난 초강세 4.2를 찍고 살짝 내려와서 기고 있죠.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발표가 나오면 이게 좀 꺾여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이 가운데 조금 박스권에서 움직일 겁니다. 얘가 안정화된 상태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자산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반등세가 이어지는 게 2023년 하반기가 될 확률이 무척 높다. 나스닥의 주봉인데요. 나스닥의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매물대를 하나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1번 라인 매물대 돌파를 했고요. 자, 음봉이 하나 찍혔죠. 물론 어제 하락을 했지만 주봉 기준으로 음봉이 하나 찍혔습니다. 요 라인 돌파가 나올 거예요. 캔들상 저항대와 이동평균선을 만나니까 저항이 좀 세겠죠. 여기 돌파 나오면 여기, 그 다음 여기, 요 라인인데요. 중요한 건 요 기점으로 해서 여기까지 요 라인 기준점일 것 같아요. 본격적인 반등의 장세가 시작됩니다. 어느 기준점인가 시장은 확연하게 뒤집어진다. 지금 시장을 끌어왔던 거는 개인 투자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뉴스가 다시 한번 나왔는데 중국 중앙 텔레비전 CCTV 네트워크가 오는 6월 1일부터 홍콩이 개인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구매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1분 30초간 상세히 보도했다. 비트코인 매거진은 이는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조용히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과 CBDC와 블록체인과 NFT와 이미 블록체인과 NFT는 기존부터 상세히 친화적이었죠. 그러면서 코인은 배제시켰죠. 블록체인과 NFT는 기존부터 친화적이었으면서 코인은 배제시켰다. 이 말은 대중을 개무시하는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이제 공식적으로 CBDC는 이미 상용화가 되고 확장돼 가고 있죠. 그리고 위챗페이, 알리페이, 알리페이낸셜, 홍콩 CBDC, 그리고 비자, 마스터, 유니온페이, 더불어 전 세계 글로벌 기득권들은 이미 함께 인프라를 빨아나가고 있다. 그 심장에 XRP와 리플과 리플 네트워크가 있다. 현재 스위프트 2.0의 확장은 그들의 동의하에 미친 듯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고요. 방송은 홍콩 증권 당국이 규제받는 거래소를 통해 개인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또 현재 홍콩 현지에서 ATM 기기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환전할 수 있는 장면도 소개됐다. 이 같은 내용은 홍콩의 암호화폐 정책은 중국 당국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이 말은 중국은 뭐자? 그동안 중국이 다시 한번 중국 중심의 리바이벌 되는 장세가 시작된다. 중국을 기준점으로 전 세계는 다시 한번 돌아 나갑니다. 비단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자산 시장의 2024년 퍼펙트 스톰, 경기 침체를 넘어선 경기 폭락, 그 이전에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 첫 번째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국회 행안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등록 의무화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 점점 우리 곁으로 온다. 이제 개인들 또한 공개가 될 겁니다. 마이클 시엘러가 비트코인 바닥 쳤다. 강세장 시작될 것. 저 또한 동의합니다. 이 사람은 끊임없이 롱을 외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 맞다는 것을 증명할 겁니다. 이 말은 비트코인이 바닥을 치고 강세장을 쳤다는 것은 뭐죠? 전반적인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이 미칠 듯이 커진다. 제 개인적으로 1000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언급드렸죠. 그 기준점은 BIS의 보고서, 더불어 은행들의 현재 암호화폐 보유 비중이 0.0001에서 0.0003을 대변한다. 즉 지금은 비트코인으로 대변되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있겠지만 추후 XRP 도미넌스가 되리라. 끝판왕이 되리라 제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일본과 중국, 미국 국채 보유액 1년 새 크게 줄었다. 또한 의미 있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의 1.3조 달러에서 미국채 보유액이 1.08조 달러로 줄었고요. 중국은 1.1조 달러에서 8,600억 달러로 현저히 줄었습니다. 중국이 예전에 미 국채 보유가 압도적으로 1위였어요. 근데 이거를 일본에 내줬는데 일본 또한 1.3조에서 1.08조, 중국 또한 1.1조에서 8,600억 달러로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상징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이거는 전 세계의 금융 기득권이 그들의 동의하에 전 세계 외환보유고의 1위가 바로 미국 국채예요. 미국 국채 외환보유고 압도적입니다. 대한민국 또한 압도적이죠. 그리고 2위가 달러, 유로, 엔, 위안화, 파운드 국제결제통화, 3위가 금, 4위가 IMF 통화 인출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 외환보유고에서 미 국채 보유 비중을 줄인다는 건 다음 현재 통화 시스템을 바꿔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시발점이 뭐였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스위프트 망해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흥국은 5개에서 브릭스죠. 대표적으로 브릭스가 5개국에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한국과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기에 19개국이 추가가 되면서 24개로 확장해 나가면서 결국 이 결제망의 공동 통화와 함께 전 세계는 스위프트 2.0으로 연결됩니다. 유로화의 2025년 전면 상용화 기준점이 나오겠죠. 물론 시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마지막에 페드 와이어, 스위프트 2.0의 이런 모든 부분들은 일환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 주인이 설계해서 그들이 새로운 두꺼비 집을, 과거의 두꺼비 집을 부셔버리고 새로운 두꺼비 집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들이 설계해서 그들이 만드는 겁니다. 모든 대형은행 비트코인 서비스 제공하게 될 것. 자,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죠. 모든 대형은행이 비트코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말은 즉 CBDC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토큰과 코인들과 스테이블 코인들과 NFT와 함께 새로운 통화 시스템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이와 더불어 일본 정부에서 6월부터 암호화폐 트래블러를 시행한다. 이제 다 봐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자금의 이동 경로를 다 통제해야 되겠죠.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트래블러로 다시 한번 통제가 될 겁니다. 창립 25주년 만은 ECB, 유럽중앙은행, 디지털 유로화 준비한다. 다시 한번 언급드리죠.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디지털 파운드 재단, 그리고 리플, 엑센추어, 스위프트. 이미 100번 넘게 언급을 드렸죠. 이 그림 2025년도 ISO 2002의 전면 도입과 유로화의 상용화. 물론 시차는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에스크로 물량 전량 해지. 그 부분과 맞물려서 새로운 통화 시스템에 대한 발현. 이야기가 언급되는 거예요. 그 중심은 CBDC와 XRP와 새로운 통화 시스템에 대한 혁명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대한민국 이야기인데요. 은행 연체율을 바라보는 엇갈린 시설, 부실 위험 정상화, 경기 둔화 고금리로 차주 상환 능력 저하, 은행권 연체율 꿈틀 부실 우려, 금융당국에서는 전혀 우려할 상황 아니다. 자, 이 말을 감이 오시죠? 저는 금융당국의 말을 좀 거르고 싶어요. 이유는 2024년 제가 끊임없이 언급드리죠. 퍼펙트 스톰이 제 개인적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유는 뭐죠? 이렇게 천문학적인 고금리를, 물론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 대한민국 금리가 20%가 넘어갈 때가 있었어요.
엄청 났었죠. 인구도 막 미친 듯이 인도처럼 확장하고요. 도시화가 막 되고요. 그게 바로 과거에 중국과 인도였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한국의 중후장대, 글로벌 공급밸류 체인 중에서 중후장대의 역사를 만들어냈던 그 중심에 있었던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렸었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면서. 지금은 뭐죠? 고령화, 재정적자, 가계부채, 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뿐만 아니라 은행 연체율을 보면 지금 저금리였다가 금리가 미친 듯이 튀었죠? 2배, 3배, 4배. 예전에 이자를 감당하는 그 이자 수준 내에서 가계와 기업, 가계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튀면 감당이 안 되죠. 이자가, 가계조차도. 더불어 기업은 어떻겠습니까? 매출액 1,000억짜리만 해도 이자 비용이 상당한데 이자 비용이 갑자기 3배, 4배 뛰어버리면 버는 건 일정하거나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감당이 될까요? 가계하고 기업이 부실해지면 전통 트레이드 파이는 안전할까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누가 만들고 있다? 다시 한번. 오늘 시장을 흔들고 있는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발표. 얘네들의 주인은 누구다? 바로 리플의 주인장과 무관하지 않다. 전 세계 글로벌 주인장들입니다. 국가 위에 있는 세계를 통제하는 미래를 만드는 그들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친리플 미국 변호사 제레미 호건이죠. 미국 법원 힘먼 연설 공개 후 약식 판결 가능성 높아. 얼마 남지 않았죠? 자, 제레미 호건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리플과 SEC의 소송 담당 판사인 아넬리나 토레스는 중요 증거 자료인 힘먼 연설 공개일 이후까지 약식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더 높다. 이와 관련 물론 판사가 힘먼 연설 공개일까지 약식 판결을 반드시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 16일 토레스 판사는 SEC의 힘먼 연설 자료 비공개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소송 당사자인 리플과 SEC는 자료 공개 일자를 일주일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예상 공개일은 6월 13일이다. 자,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약식 판결에 대한 부분, 사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차분하게 지켜보시죠. 리플, 비트스탬프 소수 지분 인수. 리플의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의 소수 지분을 암호화폐 헤지펀드 판다라 캐피탈로부터 인수했다. 해당 지분 거래는 지난 5월 초 공개된 갤럭시 디지털의 1분기 보고서에 공개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갤럭시 디지털은 1분기에 판다라 캐피털이 리플랩스의 비트스탬프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데 컨설팅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다라 캐피털은 리플랩스, 비트스탬프 두 기업이 초기 투자를 진행했던 헤지 펀드이다. 비트스탬프는 바이낸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XRP 거래 마켓을 보유 중이다. 소송 해결이 가까워짐에 따라 XRP 가격 예측. XRP가 2023년에 10달러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소송이 해결되게 되면 불확실성이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눌려놨던 게, 어거지로 눌러놨던 게 풀리겠죠. 그러면 어디까지 가게 될지 그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시장 규모가 1000배 이상 성장한다. 그 심장에 XRP가 있다. 자, 10달러에 도달하게 되면 올해 2023년도에 10달러에 도달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또한 많은 분들 또한 아직도 배가 많이 고프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 기준에서는 평생 못 얻을 생각이다. 소송이 해결이 가까워짐에 따라 XRP 가격 예측 하면서 2023년에 10달러를 달성할 수 있습니까? 뭐 큰 그림에서는 이 가격은 보이지도 않는 가격대에 가겠죠. 중요한 건 우주선 폭발이 우주선이 어디까지 날아갈지 아무도 모른다. 이미 인프라를 미친 듯이 하루도 빠짐없이 깔아 나가고 있다. 미디어에 공개된 거는 어쩌면 우리가 보는 그 부분은 일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멘탈을 관리하고 이 펀더멘탈, 값어치를, 다이아몬드를 본인이 확신할 수 있을 때 이 마라톤을 만주할 수 있을 거라 제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XRP가 뭐 단기적으로 4시간 차트의 골든크로스, 강세 신호이다.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합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기술적 분석은 흐름과 심리적인 참고만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건 95% 이상이 펀더멘탈에 기반한 R&D, 연구개발에 기반한 XRP의 다이아몬드 가치, 그리고 끝판왕, 주인공, 다음 운명의 주인공이라는 걸 우리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